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입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전국 차승월 지도자 연수회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함께 대화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거, 이거 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인연은 우리 인생 동안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인이 돼서 차인으로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난다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보니까 모두 건강하고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체 유심도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좋게 편안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아주 여유롭게 다른 일 다 잊어버리고 집 생각 다 버리고 좋은 시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쓰시던 중정의 말씀을 윤병상 박사님께서 아마 재추진하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재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소위스님 다신전이나 동다성, 철호가신 다신전이나 동다성에 보면은 그 중정의 중하까지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게, 우리 교수님은 우리 차인연합회 식구들에게 처음부터 하셨던 중정의 말씀을 오늘 강의 뵙겠습니다. 윤병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강의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루하실 거 없죠? 하나는 여러분 받으신 책에 한국차의 정신은 중정, 그렇게 이렇게 원고가 완벽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 그 다도 정신을 중정이라고 썼느냐는 역사적인 얘기도 거기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여기 와서 지금 원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차해정신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 차해정신이 중정이라고 하는 정신과 우리의 의식구조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고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은 뭐냐? 은근과 끈기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새 은근과 끈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외국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을 빨리빨리로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도 그 얘기 다 알아요. 빨리빨리라는.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는 아주 진득하고 점잖고 의젓하고 다 그랬던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 우리가 배우고 알았었는데 요새 와서는 형편없는 사람 존재로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변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옛날에 많지 않으니까 우리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오랫동안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는 거를 그 사람들의 눈으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재평가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써는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윤태린 교수라고 전에 숙대 총장도 하시고 연세교 교육대원장도 하시고 또 문교부 차관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심리학 교수예요. 그분이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보 같은 데 가시면 사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써는 책이에요. 영국 사람 쓴 책을 하나 소개해요. 영국 사람, 이게 여성학자입니다. 지리학자이고 여행가에서 큰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우리나라를 1894년에서 1897년까지 3년 동안을 여러 번씩 3년 동안을 계속 왔었어요. 그때 와서 가마 타고 다녔다 그리고 말 타고 다녔다 그렇게 썼어요. 여기 와서. 그때 뭐 자동차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는 그가 가서 책을 썼는데 한국과 그 이웃이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Korea and Her Neighbor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1897년에 출판이 된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두만강 건너편 러시아역에 도착한 한국에 이민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근면하고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그들의 치부 업적을 목격하고는 지금까지 크게 감명을 받고는 이 한국 땅에서 자기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인식했던 그 의식을 완전히 바꿔놨다. 그게 지금 우리 조선족이에요. 지금 조선족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돈 모으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인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내 이웃 중에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정기적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가 둘이나 있었다. 이러한 남편을 둔 부인은 열심히 자식만을 키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한국인들 중에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종종 있다. 국가 대표팀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은 다음날 신문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의 기사가 한국에 눈에 띈다. 한국인들은 자기보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사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사전 조사나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한국인은 과거와 미래가 없고 단지 끊임없이 흐르는 현재만이 있는 현재 사상이 한국인들의 즉흥성과 조급성의 근본에 깔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급한 마음이 다 이런데 현재만을 중요하게 보는 데 있다. 근데 우리 차이들은 과거 것도 하잖아요.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오는 사람들이니까. 조급하지 않죠. 차라고 하는 건 조급한 사람들 못해요.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유교주의적 정신세계와 공존하고 있다. 한국에는 사람의 운세를 알려주고 돈을 받는 수천 명의 점쟁이들이 있다. 정치 지망생의 경우 정치에 뛰어드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어느 정당에 가담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점쟁이에게 묻는다. 끝내요.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와서 산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사람의 성격을 조사했더니 장점은 솔직하다, 정이 많다, 낙천적이다,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개방적이다. 이게 우리 장점이에요. 단점은 감정적이다, 독선적이다, 성급하다. 다 맞죠? 이게 우리 여기 있는 시대가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흥분해서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인은 우리와 남을 너무 뚜렷하게 구분해서 행동한다. 우리의 범주에 속한 이에게는 예의를 갖추는데 모르는 남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의 잦은 대형 사고는 그 원인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비롯된 부실공사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늘 급하고 자기 사정만 생각한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한국인들이 두렵다. 거친 운전 매너, 맞은편 보행자가 양보 없이 그대로 돌진하는 태도, 밀치고 부딪혀도 결코 미안합니다라고 하지 않는 무례함, 화난 듯 굳은 표정, 우르르 몰려타고 새치기 하는 모습들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당혹하다 못해 두려움마저 느낀다. 오늘 제 준비한 거 절반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차의 정신 중정이거든요. 그럼 이 중정이라고 하는 정신을 이러한 성급하고 감정적인, 요약하면 그 두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떻게 조화시키면 좋겠느냐. 중정의 정신은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나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 지나치게 우리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이런 감정들을 순화시키는 것이 차의 정신의 중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인들이 우리나라 그 국민성 의식을 바꿔주는데 우리가 큰 공헌을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이번 걸 꼭 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국 고전이 나왔던 저 춘추전국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사성이 뭐냐면은 굉장히 처절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한 게 인생의 대책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자꾸만 이렇게 거듭 요즘 시대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국 고전이 집중적으로 탄생했던 춘추전국 시대를 비교하려고 그러냐면 인류에게는 이런 시대가 3번 있었대. 이런 처절한 시대가요. BC 5, 6세기라고 하는 춘추전국 시대, 즉 농업혁명의 시기, 그리고 산업혁명의 시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정보통신혁명의 시기. 그래서 이런 3개의 시기마다 사회는 요동쳤고 그 요동치는 그 고민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거냐라고 하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야합은 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의 남녀가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 관계는 반드시 불법이며 그렇게 공자가 태어났다면 그건 우리 법적으로 혼외자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사생아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가 뭐 엄청나게 무슨 좋은 집안에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그만큼 처절하게 태어나셔서 자기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는 64살에 퇴역한 군인 숙량흐리였고 그의 세 번째 여자였던 여인이었던 17살의 이 안징제라고 하는 미혼모 사이에서 첫째 부인한테서는 딸만 9을 낳고 두 번째 부인한테서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공자 이복형 맹키라고 다리를 못 쓰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제가 남의 집 얘기 잠깐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이었던 17살의 안징제라고 하는 여인과 야합이생이라 들에서 합해서 태어났다. 은유법이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거치지 않고 태어났고 공자가 태어나서는 아버님이 안 계셨고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홀어머니한테서 들었고 자, 이 정도면은 공자가 아마 춘추전국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글쎄요 그렇게 뭔가 요새 태생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 춘추전국 시대가 좋은 게 그거예요. 어쨌든 공자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자기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안목을 갖고 그 당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공자에 대해서는 그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공자한테 누가 와서 그래요. 자본이죠. 막 선생님은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이렇게 세상 일에 밝은 이유는 오소야 천녀라. 나는 소식적에 천하게 인생을 시작했다.
고로 다능비 사람.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비천한 일에 대해서 능력이 많게 되었다. 이 의미 아시죠? 정말 어려서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것에 대해서 아는 계기가 되었지, 내가 태어난 때부터 세상을 천리를 깨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자적 정신이라고 봐집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노력하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지고지순의 최고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아마 공자가 21세기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다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인간은 누구나 노력하면은 반드시 어떤 수준이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 공자적 사위의 시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자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하게 그냥 그 중국 철학자 푸무란이라고 하는 그 중국 그 철학자의 이야기를 딱 인용을 하면은, 공자는 2500년 하여튼 역사에 있어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공자의 특징을 하나로 꼽으라면은 공자는 여간 그 당시 최초로 이 지식, 이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가공하고 제조하고 그것을 남에게 전파하고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지식을 가공하고 팔아먹는다는 게 선생님의 직업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선생님의 직업군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는 선생님이란 직업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상품으로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동양 문화사에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제창하신 분인 거죠. 네가 공부하다 그만둔 것이나 내가 배를 짜다 그만 자른 것이나 똑같이 그만둔 것이니까 어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그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랑이, 그런 문화가 이렇게 산을 넘고 시간을 건너서, 왜 한국에 오면 조선시대 때 왜 그 한석봉인가요? 왜? 오니까 왜 떡 쓰는 그 얘기로 이제 변화되는 게 동양의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어머니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코드가. 근데 전 맹자 철학을 한마디로 여기서 그냥 딱 말씀드리면은, 맹자는 profit, 이익이 아니라 인간관계는 의, 하나의 righteousness, 의의 관계로서 재설정했던 사람으로 좀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맹자는 정말 요즘 말로 폼생폼사입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사는 거예요. 오로지 너와 나의 관계는 이익관계가 아니라 의리관계로 시작하고 의리관계로 끝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야말로 좀 맹자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맹자의 그 책을 딱 펼쳐보자마자 벌써 맹자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그 당시 제후들한테 맹자들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익으로서 이 정치를 한다면은 이익관계가 끊어지면 백성들의 관계도 끊어질 것이다. 의로서, 명분으로서 다가가라고 하는 그 의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아주 명분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처한 자리를 정확히 합니다. 이 자리에선 내가 뭘 갖고 내가 얘기할 거야. 조직사회에 있어서는 지위다. 그러나 동네에 오면은 나이다. 세 번째는요, 보세장민행, 도와줄 보자의 세상세자. 이 세상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 장민, 저 백성들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는 뭐하는 것이 없대요?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자, 이 세 가지요. 결국은 조직사회에 있어서는 지위지만 동네에서는 나이고 연치고,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인격이다. 제 제목이 차와 다료, 약선, 그리고 다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차라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거고, 다료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차와 약재를 넣어서 차로 만드는 것, 이걸 우리가 다루라고 합니다. 가장 손쉽게 얘기하는 게, 차 마시면은 나는 몸이 차기 때문에 차 마시기 불편하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강을 다려가지고 그 물에 녹차를 넣고 이렇게 드시면은 몸이 냉한 사람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강이 들어있는 차, 우리가 다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녹차가 국민의 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리로 좀 더 나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 견본 건물에서 우리가 이런 장면 보이면서 중로차라는 것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면씩 보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원고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다이란 말을 써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여러분 문화적인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고 예전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차를 일반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몸에 좋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이게 대단히 기호음 요소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다이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냐. 당뇨 환자가 있으면은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음식 중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입니다. 산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키느냐? 산약도 먹고 차도 마시라는 걸 권유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저는 넓은 의미에서 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심이라는 말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공부를 한 사람한테 약이 뭐냐 그러면 설명하기 쉬운데 할머니한테 약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 커피 알죠? 커피 그 약입니다. 커피는 마시면 흥분됩니다. 몸이 이렇게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은 마음이 들뜨게 되고 조금 뭔가 피로도 풀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작용을 몸 안에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그 약입니다. 술은 왜 약이냐 하면요. 그 결혼을 하는 결혼식 날 신랑이 너무 긴장해가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소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이상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소주 진정제거든요. 마음을 가라앉혀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사람아 술 마시고 난 뒤에 막 눈도 부시고 고함 지르고 하는데 그건 또 뭐냐. 네. 그래서 진정이 오래 가면은 마비가 됩니다. 뭐가 마비됩니까? 인격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6가지 이상 체크가 되면은 의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배가 차고 손발이 차서 차 못 마시겠는데 녹차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제일 소중한 이유입니다. 차 앞서 이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뭘 해주면 됩니다. 당기 따라서 드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나가더라. 나이가 들면은 화장실 가고 시간도 걸리고 이런데 젊은 사람부터 소변 잘 보이는 차 종류를 고루고루 좀 마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 우리가 수행 문제, 위장이 좋지 않은 걸 수행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것만 조절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는 웰네스 코디네이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차고 집내마티 인도의 민차인데 집내마는 차로도 나오지만 약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테차도 들어보시고 루이버스티도 들어보시고 집내마도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코코라는 건 사실 여기에 늘 성적도 안 됐는데 이 중에 우리가 커피를 요 2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음이 근본이고 여든 너희들은 면지할지어다. 열심히 그 길로 갈지어다. 이 글이 전 여기에 스님의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서울의 그 안국동에 있는 글인데 신문에 저렇게 크게 났습니다. 나서 제 개인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기를 가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의 글이거든. 고종 황제의 글인데 좀 우리 회장님이 잘 교수를 해가지고 이게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우리 차실 가지고 있는 분이 저런 글 하나 끌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절식복다하고 수다소변이다 이런 글인데요. 음식을 조절해 먹고 복다 차 마시면은
그런 좋게 한 그 수가 그 음식 수자고 하면 수를 잘하면 가하면은 무병한다 하지 않고 소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병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 자체도 대단히 겸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대단히 중요하고 역시 이 적을 소자라든지 이런 글씨가 저는 가짜 소자 이걸 보면서 대웅군 아들답다 명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차 좋다 그러는데 먹어보니까 뭐 좀 떫고 먹어보니까 좀 순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만큼 그렇게 자극적인 좋은 맛이 없다. 그러나 이걸 계속 해보면 건강에 그만큼 좋은 거예요. 찬물에도 차는 우러납니다. 차에 8g에 냉수 1리터 시간 15분 이렇게 하면 차가 된다. 고용은 교목입니다. 그래서 키가 사실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감에 비해서 고용을 보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별로 크지도 않겠다 이런 생각 갔는데 우리 민찬을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고용을 직접 채취를 해보시면 고용잎 채취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기가 그렇게 어렵고 희소가지에서 따기가 그렇게 어렵고 희소가지에서 대표적으로 잎꽃이 있고 예매꽃이 있고 잎꽃이 있고 예꽃이 있고 들고 한 것은 국화 중에 감북과 들고 한 것은 국화 중에 이 감북과 삼북이 꽃이 조금 더 큰 것이 감북입니다. 물론 꽃이 관상으로만 꽃이 감북이 물론 관상으로만 국화 것은 세월이 감북인데 차로 수술 이것은 감북이 굉장히 은은한 평가는 맛이 감북이 굉장히 은은한 산국을 마시는 분은 이래서 산국을 마시고 마시는 감북을 이렇게 감차고 마시는 분 그러나 싱겁다 약성은 어느 게 좋으냐 감북을 마시고 약성은 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제목이 한국 차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 차이민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중요한 선언을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2004년 제19회 병수 때 이 자리에서 그때 제가 하나 선언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초이스님을 다성으로 모시고 다도대학원 졸업할 때는 반드시 그 헌달을 한 그런 전통을 이어왔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재 이목 선생을 다선으로 차의 신선으로 모시고 앞으로 우리가 헌달을 할 때 그걸 모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한재 이목 선생을 다선으로 추앙하는 선언을 하고 그때 건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례를 다래로 복원하자 하는 선언입니다. 주례를 다래라 해도 되고 차례라 해도 됩니다. 나는 2006년 추석부터 명절 차례를 술 아닌 차로 모시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이때 박수 치면 좀 뿐만 아니라 내가 주재하는 모든 기재사에 있어서도 술 아닌 차로 모실 것임을 밝힌다. 내가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꼭 그래야 할 겁니다.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이 되어서 차문화 중흥을 외친 지 15년이 되는 이때 와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너무나 늦은 감이 있어 부끄럽지만 그동안 다래라고 말은 하면서도 주례를 지내온 기나긴 세월을 생각하면 15년은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시대의 모든 차인들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선언을 하는 바이다. 우리 시대에
주례를 다래로 복원시켜 놓아야만 우리들이 죽은 뒤에도 차를 맛볼 것이 아닌가. 조선시대에 와서 차 문화가 쇠퇴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조선조의 숭유 덕불 정책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아무튼 조선 후기 초이 스님이 동나성을 지어 차문화 중흥을 시도했지만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를 겪는 동안 차 문화는 거의 말살되다시피 사라져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선언을 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글줄이 나서서 문명을 얻고 차여받는 장문이라도 한두 번 낸 사람들, 나처럼 여기저기 차여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정력을 쏟는 사람들, 혹은 옷을 가사를 읽고 다사에 열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망각한 사람들, 혹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행사 때마다 찾아다니면서 행가시연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은나라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차 바람머리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이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자연의 범주에 자신있게 넣을 수 있을까? 한중의 김이 다삼만이요 한간 속에 어울리는 맛은 차석잔이고 몽리의 공명 지일장이라 꿈속의 공명은 종이 한 장 가진 것이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보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는데 허무하다는 쪽으로 보지 말고 인생이란 참 덧없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거지만 그걸 빨리 가는 허무 쪽에 기준을 두지 말고 빨리 간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면서 달관으로의 가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의의가 있는 거예요. 다사신시 위유덕이요. 많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새로 지은 그 시, 새로 지은 시가 아주 나를 극한 고독을 잘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아주 고맙고, 그 다음에 상인심이 약위량이라 스님의 깊은 뜻 짐작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좀 안 되고 이럴 때 뭘 하십니까? 참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좀 뭐 이렇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시 읽습니까? 노래방 가십니까? 알겠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옛날의 선비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인들의 시를 갖다 시집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마다 어떤 문학적 제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그 간절함을 다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정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뭘 좀 이 마음을 좀 표현하려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시를 읽고 대리만족, 대중가요가 왜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간절한 마음,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너만 부른다면 언제든지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대리만족입니다. 이 부분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 임재라는 사람, 임백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시를 쓴 것보다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스님들의 시를 쫙 모아놓고 이거 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를 만든 것이 3책이나 돼요. 그런데 그러고 자기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고 옛날 사람들이 성지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이럴 때는 시집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검은고 퉁이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그 시집의 시를 읽으면서 자기 정서를 만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제조주 동원남이 동원서라. 다만 지금 조주 스님의 동원 옆에 있다. 이제 조주 스님이 나왔으니까 조주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이 동원 옆이라는 게 뭔가 하도 묻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름을 종림이라고, 조주 종림이라고 보통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조도일의 여러 제자 중에서 남전고원이라고 있어요. 그 남전고원의 수제자가 바로 이 조주 종림입니다. 조주 종림은 흔히 우리가 알기로서 120세를 살았다고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40년 동안 탁발을 하고 40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장소가 삼동성의 조주라는 땅이에요. 거기가 조주라는 곳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는 워낙 많은 일화가 있고, 여러분들은 깃다거라는 말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 대학원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깃다거라는 말을, 이게 깃다거는 무슨 뜻이냐? 그냥 차 마시고 가라는 뜻이냐? 왜 그렇게 말했느냐?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도를 닦는데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꼭 빨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딱 빙그레 웃으면서 나 화장실 갔다 오려고 했어.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지 않고 왜 바깥에 나한테 와가지고 찾느냐 이거예요. 화장실 가는 건 이거 내 대신 갈 수 있느냐. 네가 알아서 끼다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차 마시고 어디서 구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해 봐라. 그게 조주의 학품이에요. 조주의 학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주의 수많은 얘기가 전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선 제가 한 10여 분 동안 우리나라에 그리시면서 일본의 국보가 된 기자회봉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겹겹으로 쌓아놓은 나무산들마저 국보라는 것. 일본인들이 천황 아련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점. 한국 언론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도자기. 평범한 막사말이다. 겉보기엔 약간 무겁고 크게 보이지만 실제 만지면 생각보다는 가볍고 작은. 그릇의 밑국 주위에 유약이 흘러넘쳐 울퉁불퉁하다. 마치 세월의 깊이를 말해주는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름살 같은 밑국 주변의 유약 흔적. 교세탄 농부의 힘살 같은 색감, 영락없는 우리의 그릇인 것이다. 세 번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세 번째죠. 그릇의 가운데 맨 안에는 한번 쏙 들어갔다 중요해요. 이 나무 주걱으로 가운데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맨 가운데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손가락으로 쭉 가운데를 정리를 잘하면서 쭉 집어넣어서 이렇게 누른 자리에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가 맨 가운데로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릇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그릇이 안쪽이 이렇게 깨끗하게 왔다가 끝에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발을 감상할 때 우물 속 깊이 보인다. 우물 속같이 깊이 보인다. 그러니까 당면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흙이에요. 이건 몸이에요. 모래가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간 부분에 유약이 이렇게 씌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불을 막 떼게 되면 요 모래가 빠져나간 부분은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유약이 달라붙지 못합니다. 이렇게 달라붙고 요 공간에는 힘이 없으니까 유약이 달라붙지 못하겠죠. 모래가 빠져나간 부분에는 유약이 안 묻고 그 옆으로 다 밀려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발 이렇게 뒤집어 봐서 이렇게 유약이 뭉글뭉글 옆으로만 밀려나간 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모래가 빠져나간 자리에 유약이 옆으로 밀려서 뭉글뭉글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띄어서 재를 집어넣으면 유약이 되는 알칼리성으로 모래가 뼈다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정신, 혼, 이야기거리 집어넣으면 뭐가 돼? 국보가 된다. 엄청난 문화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서 이 자꾸만 높아가자.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도 우리의 의미를 갖고 나가야 우리가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골짜기 구름 속에 빼어난 산이여 오르고 또 오르니 오르고 또 보니 시야가 넓기도 하고 우뚝한 이 모습 기세도 웅장하다.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의대 선생님을 무등 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등의 정신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송화방거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다 일일이 설명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의대 선생님은 전남대학교에서 1974년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차를 통해서 예절을 우리가 다생활을 통해서 예절을 배우도록 해버립니다. 우리의 옛날에 유학자들은 결국 유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를 많이 마시던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자기의 타고난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데 차 마시는 이 다생활을 이어적절하게 잘 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숨은 능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부세다가 이 정신 집중을 할 때 바로 차를 마시면서 그걸 명상의 도구로 여기 쓰시면 가능하다. 수요점, 성명 남경모, 차대 문담가려. 위 사람은 제21회 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회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05년 8월 15일, 2006년 8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사인연합회 회장 박권영, 이사장 박동선. 네, 축하합니다. 표창장 위 사람은 먼저 강릉 동포다회 호숙정 회장. 위 사람은 제21회 전국 사생활 지도자 연수회에 각별한 열정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참여시켜 행사를 빛내어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함. 2006년 8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사인연합회 이사장 박동선, 회장 박권영.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봉이 함께 수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네, 문현다회원 정민숙 원장.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금일봉입니다. 표창장 울산 차임의 김정선, 오늘 대신 정봉래 씨가 받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금일봉은 우상으로 드렸습니다. 네, 격려금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